안녕하세요, 리뷰닷넷의 존PK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맥북 프로 2018 터치바 모델입니다. 맥북 프로 개봉기라든지 언박싱 같은 경우 많이 보셨겠지만 왜 맥북 프로를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언박싱 하시면서 제품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8 터치바 모델이고요. 15인치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CTO로 주문을 했는데 어떤 사양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종이가 모니터 액정에 들어있네요. 역시 언제나 있는 사과 마크 스티커가 있고요. To use English as the main language, press the return key. 알았어, 조용히.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보증서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어댑터가 들어있고요. USB-C에서 C 타입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 구성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맥북 프로 2018 15인치 터치바 모델을 언박싱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해드릴 얘기는 이 모델을 구입을 하면서 어떤 사양을 왜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왜 이 사양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15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고급형 모델이 있어요. 고급형 모델 같은 경우는 2.7GHz의 i7 CPU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CTO 모델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램도 업그레이드를 했고 SSD도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CPU 같은 경우는 기본 사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i9 같은 경우 헤르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고요. 코어 수가 4개의 코어에서 6개의 코어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 제가 멀티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흡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CPU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메모리를 최대 사양인 32기가로 선택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맥북 프로를 구입을 하면서 1년 있다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일단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3년 내지는 5년의 사용을 바라보고 구입을 하는 거여서 추후를 생각을 했을 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최대 사양을 구입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최대 사양을 선택을 해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이 SSD라는 저장 장치인데요. 이 SSD가 기본적으로는 512기가가 들어있습니다. 1테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저장 장치를 사실 썬더볼트 3라든지 USB-C 타입으로 외부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빠른 외장 하드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SSD보다 속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이동성을 생각을 했을 때 외장으로 뭔가를 더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테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18 맥북 프로 15인치 모델을 어떤 사양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는 애플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폐쇄적인 면도 많이 있고 일단은 AS가 너무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맥북 에어 1세대거든요. 제가 이 맥북 에어 1세대를 구입을 하고 AS 때문에 정말 다시는 맥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한 7, 8개월쯤 됐을 때 평소에 닫는 것보다 좀 세게 닫았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열어봤더니 이 제품이 액정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 화면 액정을 가는데 그때 청구가 됐던 비용이 50만원인가 70만원인가 맥북 에어가 그때 당시 120만원인가 7, 80만원의 수리 비용이 청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손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 과실이다, 무조건 비용을 내고 유상으로 AS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사실 애플 제품은 쳐다도 안 보는데 애플케어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생겼죠. 예전에 애플케어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만 늘려주기 때문에 사용자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보증기간도 늘려주면서 사용자 과실이나 파손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매를 해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큰맘 먹고 애플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맥북을 구입을 하면서 이런 좋은 점들 때문에 구입을 한 거기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노트북 한 대를 구매를 하는데 300에서 500 이런 정도의 금액을 쓴다는 게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죠. 물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사양의 컴퓨터를 일반 윈도우 PC로 맞추는 데는 돈이 더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비용들을 한꺼번에 지출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애플케어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액세서리들 내지는 부수적인 것들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USB-C 타입 포트만 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부분의 제품들이 USB-A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 모니터하고 외부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무선으로 인터넷에 연결을 한다든지 어쨌든 뭔가를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는 노트북 자체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허브라는 걸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USB-C 타입 허브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렴한 거는 뭐 3-4만원짜리도 있지만 연결을 한 번에 다 가능하게 하려면 뭐 9만원에서 10만원, 뭐 많게는 15만원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들이 본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비용까지도 합쳐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일반 컴퓨터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비용이 드는 게 맞습니다.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북 프로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구매를 하실 때 맥 제품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애플 제품, 특히나 이제 맥북 프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단점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